共にするは放送放送の違反にして 일본이 항복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일본군은 철수를 준비하고 기세등등했던 친일파들은 겁에 질려 숨어버렸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이미 은밀한 거래를 끝냈다.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소련, 두 나라는 한반도를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38선 이북은 소련이니 이 남은 미국이 점령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서울에 들어왔다. 그러자 한국인들은 또다시 세 부류로 나뉘었다. 한쪽에는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세우려는 독립운동 세력, 반대쪽엔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절대 복종하는 친일파들, 그리고 그 사이에 혼란에 빠진 대다수 민중들이 있었다. 미 군정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숨어있던 친일 경찰과 관리들을 즉각 복귀시켰다. 그리고는 친일파들을 앞세워 자주 독립 세력을 짓밟기 시작했다. 그러자 국내에서 건국을 준비하던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당황했다. 그들은 해외 독립운동 세력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1945년 10월) 드디어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귀국했다. 이어서 백범,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왔다. 공존이 불가능한 레지스탕스와 콜라보, 이제 그들의 결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이 기대를 걸었던 지도자는 임시정부의 수장 김구가 아니었다. 프린스턴 박사학위를 가진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이승만이었다. 결전을 앞둔 독립운동 세력의 기대주 이승만, 그의 얼굴엔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는 아주 활짝 웃으면서 말한다. 나를 따르시오. 덮어놓고 뭉칩시다. 그런데 과연 이승만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일까? 만약 아니라면 독립운동 세력은 정말 위험해진다. 비밀이 해제된 미국 CIA 문서. 이 문서에 이승만의 인격이란 파일이 존재한다. 여기에 충격적인 얘기가 적혀 있다.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독립운동 세력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운명이 위험하다. 이승만, 그는 정말 출세밖에 모르는 사이비 독립운동가일까? 아니면 CIA가 잘못 판단한 것일까? 이승만 얘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승만 그분한테 초기 사상, 개화 사상을 전달해 준 분들, 가르쳐 준 분들은 선교사였습니다. 미국 선교사. 그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배웠더랬어요.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이승만. 그는 아주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 선택은 그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그 당시 미국 기독교계는 조선의 기독교를 널리 전파시켜줄 조선인 목사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이승만은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의 특별생으로 편입되는 특혜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자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버드에 들어갔다. 하버드를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석사를 마치지 못했어요. 가갖고는 뭐 도저히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으로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도 미국 장로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석사 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박사 과정에 입학했고 게다가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준다는 파격적인 보장까지 받았다. 그는 그 미국 사람들과 그 딜을 할 줄 알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를 하나 하죠. 그게 뭐냐면 하버드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는데 하버드에서 나한테 석사를 달라.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계절학기를 와서 한 과목을 들으면 석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만약에 나 여기서 박사 받는데 아직 거기 석사 마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달라. 그럼 주겠어요? 그럼 미친놈이라는 소리나 들었겠지.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짓들을 할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기네 출신이 말하자면 한국의 원주민 그 교역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례를 자기들 학교에서 이제 배출한 것으로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조선의 기독교를 확산시키려는 미국 교단의 열망에 힘입어 이승만은 석사와 박사 학위를 한꺼번에 받는 행운을 얻었던 것이다. 그 후 이 명문대 학위들은 이승만에게 전지전능한 수호천사가 되어주었다. 그가 지지자를 구하면 광적인 추종자들을 모아주었고 그가 출세의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네, 잘 보셨나요? 예,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백년전쟁은 뭐 에피소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에피소드 들어가기 전까지의 밑밥 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시작할 때 보면은 재밌는 게 미군이 진주하자 다시 세계로 나뉘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게 국제 정치의 상식인데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우리 일본 적이었잖아요. 그럼 미군이 와서 없애주면 미군한테 협력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군이 일본 일제하고 동일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세뇌시키는 거예요. 네? 일제는 미군의 적이었는데 그러면은 일본 없애준 것을 미군하고 일제 없어졌으니까 미군은 땡큐인데 이제 미군을 일제를 대체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일제를 없애준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소련. 이게 프로커뮤니스트적, 친소적인, 공산주의 옹호적인 발상이 그대로 역사에 드러나는 겁니다. 일본을 없애준 거는 소련이지 미군이 아니다. 근데 그랬나요? 태평양 전쟁 누가 했어요? 일본하고 누가 싸웠어요? 미국이 싸웠잖아요. 착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을 없애준 나라에 미국이 우리는 고맙지 않아요? 근데 미국을 곱깝게 그래야 하기에 다시 조잡한 삼법론을 또 이렇게 내세운 겁니다. 미국이 등장하자 친미파하고 반미파하고 대중이 나눴다. 친미는 일제랑 같은 놈들이다. 친일파랑 같은 놈들이다. 이 기본적으로 컨셉이죠.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런 걸 팩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특히 변호사들 부끄러운 줄 알고 민병 같은 거 활동하면서 역사 이야기 좀 하세요. 다음에 또 여기 나온 거 미군정의 친일경찰 복귀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비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은 치밀한 작전을 펴서 친일경찰을 복귀시켰다. 근데 이걸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경찰 업무가 단순한가요? 우리 시험도 봐서 해야 되잖아요. 경찰 하려면은. 예? 형사소송법도 배우고 형법도 해야 되고. 예? 근대 형법을 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 형사한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형사인가요? 그런 게? 그 순찰대가 형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미국이 들어왔을 때는 딱 이런 거예요. 일본이 망해 없어졌는데 예? 이들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어차피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틀리다고. 이때는 일본이 실제적인 위험이었지만 패망한 다음에 일본 위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뭐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합니까?
자기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생각만 없으면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이건 뭐 아까 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두 번째는 이겁니다. 회전국의 행정 등을 파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협력하는 것은 필수예요. 일본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행정 관리들을 뭐 안 쓴 줄 아세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치밀한 작전이라는 건 팩트도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9월 6일인가 진주를 합니다. 미군이. 그래서 첫 번째 발표한 게 일본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야, 여기 옛날 일본 땅이니까 응? 일본 관리들 그대로 해서 우리가 행정 인수하겠다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9월 10일 날 메모랜덤을 발표합니다. 미국에서. 전쟁국입니다, 이건. 이거는 스테이트 워 네비는 국무부 뭐 전쟁, 그래서 뭐 이제 전쟁 때 필요해서 이렇게 세 개 합쳐서 했던 건데, 한 내용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서 일본인 총독과 그 밖의 일본인 관리를 잠정적으로 그 직위에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최근의 보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평판, 여론을 초래했다.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삼부조정위원회는 아래에서 거명하는 일본인 관리들의 업무 수행이 전문 능력이란 이유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귀가하는 아베 총독, 총독부의 각 국장, 각도의 도지사와 경찰 책임자를 즉각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그 밖의 일본인 대일협력 한국인 관리들의 해임을 추진해야 한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뭐 치밀한 작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정은 한국인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할 줄 모르잖아요. 교육을 안 시켜놨는데 그 경찰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경찰 밑에서 심부름하던 애들 뭐 이런 거나 시켰는데 고문이나 하고 이런 애들이나 시켰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형사소송법을 알고 형사로 수사하고 범죄 기록을 만들어서 법원에 보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정은 한국이냐고 부는 일본이냐는 걸로 일본은 이거 나온 다음에 정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베닝호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국무부에 대한 답장으로 9월 15일 날 뭐라고 했냐면 일본인 관리의 해임은 여론의 견지에서는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당분간 실현시키기 어렵다. 명목상으로는 그들을 추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업무를 계속 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기관, 공공시설 또는 언론기관을 막론하고 하급직 말고는 맡길 만한 자격 있는 한국인이 없다.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비호 아래 고위직에 있던 한국인은 일본인들만큼이나 증오의 대상. 그러니까 친일파들 싫어하니까 얘네들은 또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친일파고 고위직에 있던 한국인 요거는 일은 할 줄 아는데 친일파라서 안 되고 하급직 얘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면 돼요. 교육을 안 시켰는데.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문제는 한국인들이 아직도 일본 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고 아직 그 일본 그 형사법 그 치안법 계속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사법 그 형사소송법 같은 거 경무국에서나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사정이 더욱 나쁘다는 점이다. 총독과 경무국장 두 일본인의 추방과 서울 지역 경찰관 전원의 재배치는 비록 그것이 정부기관을 강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격앙된 한국인들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한 게 정부를 최대한 바꾼 거예요. 정은 다 한국인이 하고 부를 일본인으로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부분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사람들 착각이 조선인들은 되게 부지런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게을렀어요. 자신감도 없고 그게 이제 외국인들에 비친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8월 15일부터 무기한의 휴가에 들어가 있다. 그들에게 독립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이 하나님이 먹여 살려준다고 믿는다. 이게 외국인들의 비친 눈이에요. 이게 옳은가 틀린가에 대한 뭐 이야기는 많지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죠. 왜 조선에서는 그 조선 반도에서 사는 조선인들은 못 사는데 만주만 가면 잘 사냐? 연해주만 가면 왜 이렇게 부자들이 되냐? 라는 게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화기 때 보면은 사진 찍어놓은 것만 보세요. 예? 그게 사람 살 동네입니까?
이것만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그 조선에 대한 이제 조선인들에 대한 평가란 걸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승만은 어떻죠? 이겁니다. 이승만은. 야, 이거는 일본 애들의 그 선전에 속은 거야. 한국 사람들 원래 부지런하고 뭐 일도 잘하고 그래. 어디가 맞죠? 어디가 맞아요? 이게 맞죠. 이게 맞지. 우리 역사가 보여줬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세계 1위. 90%의 문명인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돼? 1위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맞죠, 당연히. 이거였다면 우리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됐지. 이거 다 틀린 거야, 이거.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이승만의 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승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CIA에 문서를 냅니다. 프로스펙트 포 더 서바이벌 오브 더 ROK라고 하는데 48년 10월 28일자입니다. 우선 이거는 발간 취지를 알아야 돼요. 발간 취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48년 9월인가 10월인가쯤에 이제 미군이 전부 철수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미국 국무부가 미군 철수를 정해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그러니까 이 미군 철수를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줘야 돼요. 미군 철수에도 문제없다라는 식의 그래서 요게 프로스펙트 포 더 서바이벌 오브 더 ROK. 야,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한국이 살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미군의 한반도 철수에 따른 한반도 전망을 보고하는 게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한번 볼까요? 문서의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건 비밀 해지됐기 때문에 다 드러나요. 그 서머리를 볼게요. 서머리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한번 밑줄 쳐봤습니다. 서머리 보면 뭐라고 되냐면 The new government has been organized with widespread popular support. 그러니까 신정부, 그 남한에 세워진 신정부는 그 이제 아주 넓은 그 아주 뭐 widespread popular support, 그러니까 인기가 많이 이제 지지를 받고 됐다는 거죠. 그리고 Despite Korean inexperience with parliamentary institution and the tendency of the present constitution to concentrate excessive power in the hands of the president, the present administration is apparently making a good initial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responsible governmen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의회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현재 행정부는 the present administration is apparently making a good initial progress.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in the development of the responsible government.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그렇지만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현재 정부에 대한 평가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 following the withdrawal of U.S. occupation of forces the Republic of Korea. 빠지는 거예요. 미군 빠지는 거. Will be faced with the threat of aggression from the north by Soviet puppe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소련이 소비에트 퍼핏이라고 나오죠? 퍼핏? 위성 국가예요. 사실상. 이걸 보면은 침략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앞에 이걸 왜 깔아주죠? 이런 걸 왜 써주죠? 미군 철수할 때 합리화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CIA에서. 한번 볼게요. 다음에 뒤번째 뭐 한번 여기 다시 볼까요? 그럼 뭐 1번 뭐 제너시스 오브 더 뉴 거버먼트 뭐 탄생. 그 다음에 problems confronting the new government 뭐 이게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conclusion 한번 볼게요.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Republic of Korea can survive. 이런 경우에만 only on the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살 수 있어요. On the basis of large-scale U.S. military, economic, and technical aid over an indefinite period. 그러니까 뭐예요? 무한히 도와줘야 한국만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도와줘야 살 수 있다. 이제 뭐라고 하죠? At the present time, the Republic of Korea appears to have a good prospect
for gaining widespread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for attaining a measure of responsible government sufficient to secure loyalty of South Korean population. 외국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뭐 이런 뜻이죠. 따라서 as long as US aid is forthcoming in sufficient quantity to help solve regime's pressing economic military problem, the prospect for survival of the republic can be considered favorable. 도와준다면 잘 될 거다. 그런데 이 여기서 따온 거는 이걸 따왔어요. 어펜딕스에서 리승만의 퍼스널리티입니다. 이걸 왜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미군 빠져요. 그러면 지도자가 얼마나 그 나라를 컨트롤하고 강력하게 지배해야 소련으로부터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 요거를 요기를 하는데 요걸 하는데 보십시오. 첫 번째 줄은 리승만 is a genuine patriot acting in what he regards as the best interest of an independent Korea. 이게 핵심이죠. 첫 번째 문장이. 예? 그런데 얘네들은 두 번째 문장을 따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승만은 순수한 애국자다. acting in,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가 생각했을 때 독립된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걸 위해서 최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genuine patriot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리승만이. 다시. 요게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리승만 is genuine patriot.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acting in what he regards as the best interest of an independent Korea.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걸 딱 안 하고 두 번째 문장만 했죠. Lee has devoted his life to the cause of an independent Korea. 그러니까 리승만은 그 자기 인생을 다 바쳤죠. 독립된 코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with the ultimate objective of personally controlling the country.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with를 for로 해석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기 인생을 한국 독립을 위해서 가졌고, 그거의 원동력이 뭐였냐면 그 나라를 완전히 컨트롤하겠다. 응? 개인적으로 그 나라를 잡겠다. 그만큼 권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력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하죠? 자기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왜곡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장하고도 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in pursuing this end, he has shown few scruples about the element which he has been willing to utilize for his personal demands. 그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shown few scruples,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 했다는 거죠. 그가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권력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의지의 여기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 취지상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은 뭐예요? 강력한 정권욕,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오냐 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 나와요. 뒤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말하는데 실제 뒤에 문장을 쉼표하고 또 나옵니다. With the important exception that he has always refused to deal with communists. 공산당하고 거래는 죽어도 안 한답니다. 이 사람은. This accounts for,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읽고요. This accounts for the fact Lee has become the symbol of the anti-communism in the Korean mind. 한국인들은 공산주의자를 그만큼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해방 당시에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는 우선 두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방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했을까? 입니다. 첫 번째,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미군정에서 한 여론조사. 당신들은 사회주의를 원하십니까? 라고.
어떤 정체를 원하니까 사회주의가 뭐 60%가 넘게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는 크게 이제 좌익 계열과 있고 우익 계열이 있죠. 이 우익 계열에서도 아직 그 냉전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당입니다. 냉전이 시작하기 직전, 그리고 갓 냉전이 일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좌익과 우익,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구별이 정확히 잘 없었던 때예요. 근데 좌익은 공산주의입니다. 이건 확실히. 우익에서는 공산주의 아닌 모든 것들이었어요. 이 중에서 자본주의, 막 이런 거 사회주의 나왔는데 이 사회주의라는 개념도 실제로는 이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 우익 계열의 사회주의들을 말합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시 여론조사를 했었던 미군정은 좌우 합작을 원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건 안 원했겠죠. 공산주의 이런 건 원한 게 아니라 좌우 합작 해서 얘네들은 대한민국의 좌익은 공산주의, 우익은 공산주의 외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렇게 구별하진 않고요. 그냥 여기 있는 사회주의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회주의를 높이해서 좌우 합작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이 여론조사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되고 이제 북한에는 소련,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 체제에 안 맞으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도 있겠죠. 최소한 10배가 많습니다. 북해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이 10배가 많아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게 한 4만 명 정도 되고 이거 40만 명 정도 되나? 실제 숫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미 멸종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거기 체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미군의 한반도 철수에 따른 한반도 전망 보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전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실은 뭐냐면 전쟁 날 것 같다요. 근데 안에 밑에 한국 칭찬을 막 해요. 왜? 야 전쟁 나도 우리 그 책임 피하려고. 이런 게 묘하게 섞여있는 문서예요. 그리고 이거 미국 문서를 보실 때 이거 100% 진실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실수를 하거든요. 네? 미국도 국무부 견해, 국방부 견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문의 요약을 하면 이승만의 정부는 인기가 많다.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여러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고 이승만이 안티커뮤니스트의 심볼이고 권력욕도 강하기 때문에 잘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게 이 문서의 핵심 취지예요. 그런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펜딕스에서 이승만의 퍼스널리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잘하고 있답니다. 보론 이승만의 인간에 대한 평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진짜 정말 악랄한 건데 이승만의 학위에 대해서까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게 이승만은 정식 입학생이 아니에요. 이승만이 몇 년생이냐면 1875년생입니다. 저보다 딱 1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학을 언제 가냐면 1905년에 가요. 그러니까 몇 년이지? 1905년이면? 우리나라는 32살에 학부생으로 입학한 거예요. 시험을 봤겠어요, 이 사람이? SAT 같은 거? 아닙니다. 시작부터 뭐였냐면 이 사람은 특별 수강생이었어요. 특별 수강생. 그러니까 정원외예요, 얘는 시작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승만의 학위에 대해서 까는 거는 그 의미가 없어요. 일단 한번 볼까요? 한번 차례차례 한번 볼게요. 그런데 팩트 차원에서 1905년 가을 학기에서 1907년 6월까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학부로 들어갑니다. 2년 만에 학부를 끝내요. 그 특별생으로 입학해서 학사학위 받죠. 그리고 나서 1907년에 하버드 석사를 갑니다. 근데 이때 착각하는 게 미국 선교사들이 하버드를 밀어줬다고 하는데 전혀 반대예요.
이 당시만 해도 하버드는 그 이제 속세, 그러니까 세속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선교사들은 이러한 이승만의 생각을 반대해요. 이승만은 야 하버드가 미국이 제일 좋은 다는데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니까 선교사들은 가지 마라. 거기 가서 나쁜 것만 배운다. 세속적인 것만 배운다. 이러면서 반대합니다. 왜냐면 이승만은 목사로 만들 생각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승만은 포기 안 해요. 하버드 대학원에 편지를 보냅니다. 2년 안에 박사까지 해달라고 요청하면서요. 근데 하버드에서는 야 우리 그런 적 없어 못하겠다고 하면서 박사과정 입학은 해줄 테니까 석사과정부터 있어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때도 특별생이에요. 그런데 낙제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이건 이승만을 빠는 사람들 이승만이 무슨 영어의 천재 전혀 아닙니다. 뭐 대한민국 사전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전도 10,000단어짜리예요. 10,000단어짜리. 그러니까 보케블러리보다 우리나라 그 보케 25,000 뭐 이런 거보다도 조금 적은 거예요. 이승만의 영어 실력이 대단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나중에 나이 늦게 배웠던 거예요. 영어 아무리 잘해도 이런 사람은 네이티브가 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독립운동할 때도 이승만은 미국 변호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그들이 문장 교열을 보게 합니다.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1907년에 낙제를 해요. 하버드에서. 야, 이거 큰일 났죠. 이제 이승만의 위기입니다. 1907년 이게 학업적으로. 근데 이제 1908년에는 다시 프린스턴에 입학하죠. 어떻게 입학하냐면은 야 이제 하버드 가서 이제 큰일 났으니까 컬럼비아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때 신학 공부를 하죠. 잠깐 남은 동안에 컬럼비아 대학에 있는 신학과에 들어가려고. 근데 이승만은 한국에서 그 만났던 홀 선교사를 뉴욕에서 또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웨스턴 프린스턴 대학원 학장하고 만나게 해줍니다. 웨스트하고 홀이 이승만을. 그래서 똑같이 하버드에서 했던 이야기는 똑같이 합니다. 하버드에서 이제 낙제를 했으니까 야, 나 프린스턴은 그냥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하니까 그 웨스트가 그래 들어와 하고 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데 이때 윌슨은 프린스턴 총장으로 있었어요. 총장이 윌슨이었어요. 다시 말 웨스트가 학장, 홀이 선교사, 윌슨은 총장. 윌슨이 지도교수가 아닙니다. 지도교수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홀, 이렇게 거관이고 웨스트, 윌슨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윌슨은 좀 이렇게 뭐 이상주의적이고 뭐 세계에서 온 인재들과 교류를 즐겼는데 이때 이승만도 뭐 그냥 대표로 와서 논 거예요. 근데 프린스턴에서는 그 하버드에서 한번 1년 동안 꼬르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게 있어서인지 학점이 B학점 받습니다. A 학점 못 받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 논문이 이제 거의 쓸 때쯤 되니까 하버드에 이제 석사학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도 보겠죠. 야, 그 낙제했던 애가 어떻게 주겠어 하는데 이때 프린스턴은 B학점씩 받았잖아요. B학점이면 패스는 시켜주는 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버드에서도 야,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한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특별생이니까.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뭐라고 제안하냐면요. 서머스쿨에서 B학점 이상 받으면 통과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때 뭐 이미 B학점 받았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왜 다음 게 안 나오냐. 그리고 나서 이승만은 1910년에 그 논문을 써요. 논문을 뭐냐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이걸 중립 받은 한국 이런 거 논문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이 논문 내용 자체는 그 매우 그러니까 이승만이 영어는 못했을지언정, 영어는 네이티브가 아닐지언정 논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선 이승만은 중립을 원해요. 중립. 강대국으로부터 중립. 그래서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막 우리나라를 둘러싼 영토를 가까이 있는 나라들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에. 그러니까 우리 중립을 하자. 근데 중립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미국의 도움을 주면 우리가 중립할 수 있겠냐? 그거의 원칙은 뭐다? 이건 사실 그 정치학 논문이 아니에요. 국제 경제학 논문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유무역을 통해서. 미국은 아시아에 늦게 그 식민지 경쟁에 늦게 뛰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중립이다. 우리는 또 뭐다?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이것만 해주면 된다. 자, 식민지를 했다고 자유무역을 방해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딱 맞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승만 논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한번 이걸 정상적으로 들리시나? 예, 그러면 두 번째 그 서장에 대한 비판도 여기서 하고 마치겠습니다.安保防衛の悲しみを共にするは放送放送の違反にして 일본이 항복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일본군은 철수를 준비하고 기세 등등했던 친일파들은 겁에 질려 숨어버렸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이미 은밀한 거래를 끝냈다.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소련, 두 나라는 한반도를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38선 이북은 소련이니 이 남은 미국이 점령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서울에 들어왔다. 그러자 한국인들은 또다시 세 부류로 나뉘었다. 한쪽에는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세우려는 독립운동 세력, 반대쪽엔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절대 복종하는 친일파들, 그리고 그 사이에 혼란에 빠진 대다수 민중들이 있었다. 미 군정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숨어있던 친일 경찰과 관리들을 즉각 복귀시켰다. 그리고는 친일파들을 앞세워 자주 독립 세력을 짓밟기 시작했다. 그러자 국내에서 건국을 준비하던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당황했다. 그들은 해외 독립운동 세력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1945년 10월) 드디어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귀국했다. 이어서 백범,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왔다. 공존이 불가능한 레지스탕스와 콜라보, 이제 그들의 결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이 기대를 걸었던 지도자는 임시정부의 수장 김구가 아니었다. 프린스턴 박사학위를 가진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이승만이었다. 결전을 앞둔 독립운동 세력의 기대주 이승만, 그의 얼굴엔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는 아주 활짝 웃으면서 말한다. 나를 따르시오. 덮어놓고 뭉칩시다. 그런데 과연 이승만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일까? 만약 아니라면 독립운동 세력은 정말 위험해진다. 비밀이 해제된 미국 CIA 문서. 이 문서에 이승만의 인격이란 파일이 존재한다. 여기에 충격적인 얘기가 적혀 있다.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독립운동 세력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운명이 위험하다. 이승만,
그는 정말 출세밖에 모르는 사이비 독립운동가일까? 아니면 CIA가 잘못 판단한 것일까? 이승만 얘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승만 그분한테 초기 사상, 개화 사상을 전달해 준 분들, 가르쳐 준 분들은 선교사였습니다. 미국 선교사. 그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배웠더랬어요.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이승만. 그는 아주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 선택은 그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그 당시 미국 기독교계는 조선의 기독교를 널리 전파시켜줄 조선인 목사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이승만은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의 특별생으로 편입되는 특혜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자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버드에 들어갔다. 하버드를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석사를 마치지 못했어요. 가갖고는 뭐 도저히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으로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도 미국 장로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석사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박사 과정에 입학했고, 게다가 2년 안에 박사학위를 준다는 파격적인 보장까지 받았다. 그는 그 미국 사람들과 그 딜을 할 줄 알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를 하나 하죠. 그게 뭐냐면 하버드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는데 하버드에서 나한테 석사를 달라.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계절학기를 와서 한 과목을 들으면 석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만약에 나 여기서 박사 받는데 아직 거기 석사 마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달라. 그럼 주겠어요? 그럼 미친놈이라는 소리나 들었겠지.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짓들을 할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기네 출신이 말하자면 한국의 원주민, 그 교역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례를 자기들 학교에서 이제 배출한 것으로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조선의 기독교를 확산시키려는 미국 교단의 열망에 힘입어 이승만은 석사와 박사학위를 한꺼번에 받는 행운을 얻었던 것이다. 그 후 이 명문대 학위들은 이승만에게 전지전능한 수호천사가 되어주었다. 그가 지지자를 구하면 광적인 추종자들을 모아주었고, 그가 출세의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